저는 현재 나이가 61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 군대에서 약 30년 동안 직업군인으로 근무를 했었고요. 네, 그 직업군인 근무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전쟁터에 2번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의 혜택으로 미국에 가서 군사 교육도 받고 왔었고, 그리고 이제 제대 후에는 기술사 공부를 좀 한 2,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현재 건축 시공 기술사로 아파트 995세대를 최근에 준공을 하고 입주자들한테 인계를 하고, 현재는 다른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 당시에 저는 나이가 55였어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아들하고 딸이 지금 대학생이어가지고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은 압박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퇴직 바로 해가지고 직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걸림돌로 저한테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아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좀 직업을 알선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연히 운이 좀 닿았는지 아주 박봉,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받는 그런 직장이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한 5년여 동안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감사를 드리고요. 여하튼 그 300만 원이라도 받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행운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라이선스가 제대로 어떤 경력과 같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라이선스를 제대로 갖추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제한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그 병과별로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보병 같은 경우는 퇴직했을 때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병과 같은 경우는 건설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고, 또 혹은 설계 용역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부서, 예를 들어서 방위 사업 관련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다든가, 병참인 경우에는 또 방위산업 업체에 또 취직을 할 수도 있고, 통신을 전공 통신병과에 했던 사람들은 통신회사에 또 취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 병과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제대 후에 자기의 제2 인생을 어느 곳에서 쉽게 좀 더 시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기에서 갈린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격증이 일단은 있으면은 회사에서 콜이 옵니다. 콜. 일명 우리 회사로 취직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하고 연락이 옵니다, 저한테. 그러면은 이제 그곳에 가서 예를 들어서 급여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라이선스하고 예를 들어서 과거에 군대에서 건축을 했다는, 토목을 했다는 그 경력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졌을 때 그때 그 라이선스가 진가를 발휘합니다. 어느 한쪽만 가지고 있으면은 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 민간 사회는 공무원이나 이런 조직과 달리 일단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 직장, 그 민간 사회에서는 돈이 결국은 그 돈으로 그 직원들의 월급도 줘야 되고, 사장도 이제 자기 자산도 마련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돈에 관계되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내적인 품성이 뛰어나고 뭐가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자기 회사에 돈을 못 벌어준다고 생각하면은 가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에서 이제 저희들은 집을 짓는 거 감독을 한다든가, 혹은 병사들 숙소 짓는 걸 감독을 한다든가,
아파트를 짓는 걸 감독을 한다든가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커리어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후에는 그 자격증 관련해서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사회에서는 그 자원들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 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잡에 대한 그게 걱정이 많다 보면은 일단은 그게 또 돈하고도 연관이 돼 있잖아요. 그 일이 해소가 안 되면은 좀 슬퍼지면서 초라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좀 군대에서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고 나왔으면은 그래도 이 기가 쫙 살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에는 사람이 위축될 수가 있다. 스스로 어떤 사람은 내면의 멘탈이 강해서 그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어차피 인생은 뭐 다 챙길 수 없는 것이다.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 답을 알고 가는 사람하고 또 그것을 잘 모르고 그걸 경험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멘탈 부분이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게 좀 많이 약해서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되고 좀 초라함을 느낀 상태로 전역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았어요. 몸이 진급이라든가 이런 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살다 보면은 민간 사회나 군에나 결국은 우리가 진급 심사를 하고 승진 심사를 하는 이유는 더 우수한 자원을 선발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지만은 사실 그것을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누구를 떨굴 것이냐 이것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기도 하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사실. 누구를 떨굴 것이냐. 왜냐하면 다 진급을 못 시키는 피라미드 조직이니까. 그랬을 때 본인이 그런 자기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한계에 이제 몰려서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해야 된다. 자의에 의한 제대가 아니고 강제적인 제대, 군의 법과 규정에 의한 제대다 보니까 그게 슬플 수 있다. 즉 자기가 원해서 나 이만큼만 하고 내 할 일이 많다 사회에서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자기의 꿈을 갖고 제대를 하면은 이게 위축이 안 되고 초라하지 않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미지수, 퀘스천 마크 이런 상태로 나오면은 사람이 초라하고 힘들다. 그때 당시에 근데 군대에서 그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내 자신으로부터 생긴 것이지만은 스트레스가 되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심장이 한 13년 동안 아프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 슬프지. 몸이 아프고 미래에 돈도 걱정이 되고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사람이 서글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든 때는 몸 아프고 돈 없을 때. 그래서 많이 초라함을 느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그 기술사 공부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을 좀 읽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퇴직 후에 2년 정도 후에 책 속에 여러 구절들이 있고 그 마인드를 잡아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세뇌를 많이 당했어요. 군대에서도 뭐 이 정군 교육이라든가 북한에 대한 교육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세뇌를 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군대도 사회에 나와서도 책이 좋은 책들은 계속 내 두뇌를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되고 그동안 네가 잘못 살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해주는 거지. 그 멘토 역할을 해주고 사부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바뀌어 가더라고요. 제 이 멘탈이 이 정신 상태가
좀 강해지는 거지. 과거에 너무 약해야 되고 뭐 세상이 너무 좋게만 생각했던 것이 스케일이 커지고 사람이 내가 할 일이 또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책들이 해주더라 이 말이지. 그러면서 운 좋게 그런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 되면서 기술사 공부를 했을 때 이제 그 나이가 56쯤 됐을 때 이거 시험장에 시험 볼 때 심지어 이제 그런 각오를 가졌죠. 내가 매 교시 100분씩을 보면은 4교시까지 400분을 봐야 되는데 그 56에 시험장에 들어가면은 30대부터 50대들은 있어도 60대에 가까운 그런 나이가 이제 고령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경쟁해서 합격을 해야 되잖아. 그랬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매 100분마다 쓰러지면 안 되니까 매 100분마다 초콜릿을 먹으면서 계속 내 에너지를 충원을 시켰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확언을 했죠. 스스로한테. 신께 또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 400분 후에 쓰러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400분 동안 약술과 논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400분을 마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절실하니까 어느 날 합격했다고 통보가 오더라고요. 카톡으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러면서 이제 모든 그 유축됐던 마음, 초라했던 나의 모습,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책을 쓰게 됐어요. 작가들이 책을 써라. 그러면 당신은 자아실현의 엔드 스테이트, 최종 상태에 간다. 그러면 모든 게 좋아지고 당신을 브랜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세뇌를 시키니까 나도 또 그걸 또 믿은 거예요. 책 썼어요. 어느 순간에 돈의 속성? 그 김승호 회장 그 회사에서 계약을 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 그래서 야, 이것은 신의 축복이다. 그런 계약서를 쓴 거죠. 이제 그동안 초라했던 모습들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사라지고 자존감이 업되고 내가 신이 준 내 능력을 앞으로도 더 많이 있으니까 더 개발을 해서 더 열심히 좀 살아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확실히 섰어요. 퇴직 전에는 그냥 두려움 뿐이었죠. 어떻게 사회라는 곳에 가서 적응을 할 것인지, 누가 나를 불러줄 것인지, 그런 두려움. 그 다음에 사회라는 곳은 대관절 얼마나 잔인한 곳일 것인지, 그런 게 두려움이 있었죠. 실제 부딪혀 보니까 사회가 더 많은 어떤 기회가 있더라. 군이라는 것은 너무 좁은 울타리였더라. 그 안에서 별 한 개만을 쳐다보면서 가는 좁은 울타리. 사회라는 것은 세계라는 큰 틀을 보고 내가 어디든지 뛰어갈 수 있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갈 수도 있고, 뭐 군에 있어서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뜻을 품음에 있어서 세계라는 큰 뜻을 품을 수 있고 우주라는 큰 뜻을 그릴 수 있는 곳이 사회더라. 사회 속에서 내가 책을 봤던가, 그것이 가장 큰 그 은혜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군인연금 뭐 이제 한 300 플러스 알파 정도 받는데요. 사실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은 그 연금으로는 예를 들어 4인 가족의 전체를 이렇게 수도권에서 꾸려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어떻게 300만 원 플러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한 명, 요즘 한 명이나 2인 가족은 살 수 있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함께 돈을 번다면은 꾸려갈 수도 있어요. 제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아내가 하우스 와이프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힘들죠, 사실. 그래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학생이 2명이니까 그 친구들한테 한 달에 평균 들어가는 게 한
2, 300은 들어가잖아요. 학비가 꽤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서울권에서 생활하려면은 일단 4인 가족이 먹고 살려면 2, 300은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300은 이미 날라가는데 그래 600만 원인데 300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뭐 공과금 내고 그러면 다 합치고 뭐 차하고 등등 또 이제 아내는 아내대로 또 친구도 만나야 될 거고 나는 나대로 또 이제 사회 모임이 있고 그렇게 따졌을 때 600은 있어야지 되는데 그 300 가까이가 부족한 상태로 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 퇴직 후에 제가 이제 집을 장만을 했는데 그 이제 태릉 근처에 갈매라는 곳이에요. 태릉. 근데 이제 그곳에 집을 장만할 때 은행에서 융자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연금이 이제 300 그 플러스 되니까 그러면 부족할 건 뻔하니까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5천만 원 받아놓고 그걸 매달 생활비로 썼던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죠, 사실. 5천을 이제 은행에서 빌려서 그걸 한 일정 기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그게 이제 은행에 빚이 생긴 거잖아요. 예. 이제 집을 장만할 때는 통상 첫 번째 집을 장만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한 80%까지 해줘요. 이게 본인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자는 계속 내야 되잖아요. 원금과 그 다음에 이자 그 동시에 내야 되니까 그것을 계속 내는 그 비용으로 또 대출을 해놓고 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 용도로 또 대출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은행에 이자 내주는 것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지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악순환이 되더라 이 말이죠. 예, 줄인다고 다 줄여도 4인 가족이 산다면은 4인 가족이 이제 같이 열심히 번다면은 문제가 다르지만은 다 자기들이 뭐 잡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한 사람만 있으면은 한 사람 기준으로 한 사람만 번다고 생각했을 때는 최소 500 정도는 있어야 된다. 최소. 아무리 전략을 해도. 그래야만이 4명이 살 수 있다. 예, 근데 이제 퇴직 후에 갈등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내 입장에서도 본인도 이제 일을 안 하니까 일단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서 쓰자. 조만간에 이제 새로운 잡을 가지면은 그때는 이제 또 로스가 줄어든다. 이제 그걸 이제 이해를 시키니까 아내도 대출 받은 거 써서 어차피 우리 돈도 아니지만은 일단은 그렇게 극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직장을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연세가 저보다 한 10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친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야라고 부르는데 분명히 직책도 있고 내 이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좀 그 과거에 다른 직장에서도 그게 이제 습관화 되신 것 같아요. 관성으로 이제 몸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제 나도 이제 그 어른한테 이렇게 제 이름이나 이렇게 호칭을 좀 불러주세요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몇 번 제안을 했는데 무시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곳에서 좀 더 열심히 생활하다가 다른 직장을 최대한 빨리 잡아가지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직장에서 더 많은 보수를 받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모멸감 비슷한 건 있었지만은 그래서 잘 참고 거기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던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 힘든 것은 일단은 그 새로운 잡을 잡아서 이제 일단은 내 몸값을 올려야 되는 그 과정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사 이게 공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닌데
혼자 도서관에 이제 박혀서 계속 하는 그것을 견뎌낸다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멘토가 있다든가, 그래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이렇게 사교성이 있어서 가가지고, 아이고 교수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빨리 합격해야 되는데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술도 한 잔 사주고 그러면은 교수님들이 아는 게 많잖아요. 사실 그 기술사 관련된 것은 그분들이 합격자니까 합격한 사람이 다 노하우를 알잖아요. 책 쓰는 작가님이 책은 어떻게 쓰는지 더 잘 아는 것처럼 모든 부분에는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못한 것 같아요. 그걸 잘 못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게 그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거지.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지. 가족과 보낼 시간도 별로 갖지 못하고 혼자 외롭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매일 한다는 것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한 뭐 2년 가고 뭐 이러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라든가 이게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뭐 시험 볼 때마다 뭐 합격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면은 그 슬픈 거잖아요. 나중에 점수를 확인하면은 역시나 다를까 불합격 이렇게 나오면은 그게 계속해서 사람을 에너지를 깎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더 빨리 합격하는 방안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기술사 합격했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그 시간이 2년, 3년의 시간이 공부하는 시간이 계속 그 관계를 단절하고 나만 외로운 데 가가지고 뭐 도서관에 가면 여러 사람 있지만은 그래도 나만 다른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내 지인들과 같이 동행하는 그런 행동을 안 하고 그 자격증을 라이선스를 한 개 취득해야 되겠다는 그 어떤 사명감 때문에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이 그 시간들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을 계속 지속한다는 것이 그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퇴직 후에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뭐 요즘 엔잡러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엔잡러입니다. 나이 61에 엔잡러. 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군에 있었으니까 뭐 연금도 그것도 어떻게 엔잡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기술사로서 감리단장 임무를 수행하니까 거기에 이제 회사에서도 월급이 나오는 게 있고, 그리고 책을 써서 인쇄비도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오고, 또 책 쓰기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 강의료도 일부 좀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전자책도 출간을 해서 전자책도 가끔 카톡으로 팔렸다는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군에 그 번역, 군사 교본 번역을 1년에 한 번씩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들이 또 의뢰가 또 해마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일에서 조금씩의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체력이 없으면은 힘들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대한민국에 한 개밖에 없는, 얼마 전에 강릉에도 생겼지만 그것은 이제 요즘 그 올림픽 끝나고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지금 한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400m 트랙은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인데, 거기에서 이제 저는 체력을 스케이트 타면서 체력을 단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엔잡러가 되려면은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체력이 없으면은 그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한 1년 사이에 한 500권의 또 책을 읽었는데, 책 읽고 번역하고 회사 일하고 그 다음에 뭐 인스타나 블로그에 혹은 유튜브에 영상 올리고 이런 것들이 따지고 보면은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무 일도 안 해도 하루가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근데 엔잡러로 하면은 그 일들을 다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13시간, 4시간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다가 가요.
이게 제가 지난 3년 동안 양주 옥천의 995세대 LH 아파트를 감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며칠 전에 마치는 그 순간까지 제가 3년 동안 하루에 13시간에서 15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살의 나이에 하루에 15시간을 자기 업무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앉아 있다는 것은 그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에 일주일에 한 번씩 스케이트 타는 동호회와 스케이트 타는 그 체력이 저를 견뎌내주게 했다. 여러분들도 체력이 밑바탕 되면은 엔잡러도 충분히 나이 60이든 70이든 할 수가 있다. 70 이후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70살까지는 저는 엔잡러로 활동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다 합치면은 연금까지 다 합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올해는 번역까지 있어가지고 한 1억 3천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군대 있을 때보다 소득이 올라갔죠. 군대에서 뭐 많이 받을 때, 최고 많이 받을 때 8천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 연봉이. 사회 나와서 1억 3천 찍었으니까, 군대에 있을 때 54살, 55, 이때 그 그래도 지금보다 젊잖아요. 한 5년, 6년 전이니까. 그래서 지금 나이가 더 먹었는데 더 받으니까, 예, 엔잡러가 해볼만 하죠, 그래도. 그것은 단연 자격증이죠. 자격증에서 거의 1억 가까운 돈을 받으니까, 자격증으로. 그래서 그거고, 또 책 쓰기에서도 좀 일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번역하면서도 좀 이렇게 들어오고요. 번역도 좀 큽니다. 번역도 약간, 예, 큰 돈이 들어오고, 목돈이 한 번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군대에 있을 때보다 더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한 거죠. 공병 장교들이라면, 우리 병과 장교들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또 통신이나 이런 사람들도 통신 기술사가 있거든요. 뭐 전기 쪽에 이런 좀 전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기 기술사도 있고, 그러니까 소방 기술사도 있고,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차피 건설 시장은 우리는 집을 짓고 집을 또 이렇게 헐고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집을 결국은 지을 수밖에 없어요.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AI의 첨단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AI가 로봇가 다 하지도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식당에 가면은 삐용삐용 하면서 로봇가 식사도 배달하고 하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건물 짓는데 콘크리트 붓는데 그 로봇이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있는 그 펌프카라든가 이 정도 수준 이상은 좀 하기 힘들다, 아직까지. 한 10년, 20년까지는. 그래서 아직 제대를 좀 앞두고 있는 분들은 자격증을 꼭 취득하시는 게 좋겠다. 모든 사람이 인스타그램에서 인플루언서로, 유튜버로 다 돈 벌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다 그렇게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또 본인이 또 그런 거에 또 마음에 적성에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고, 편안하게 자격증으로 좀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예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이 답입니다. 이제 이미 공대를 나오신 분, 그 다음에 뭐 군대 가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기술 쪽에 이미 근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일반 보병으로 제대하는 병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다들 뭐 더 잘 알아서 현대건설이라든가 기타 조그만 뭐 설계 업체라도 혹은 뭐 감리 업체라도 다들 학교에서 이제 토목 건축을 전공하고 뭐 기계는 기계 분야 이런 다 전공한 사람들은 또 연락이 또 가고 취업센터에서 알려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제 어느 회사로 면접을 보러 가가지고 면접에 합격하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나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돈을 더 벌고 싶다. 나는 최소한 뭐 감리 단장이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그 큰 라이선스, 즉 기술사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 이미 경력이 쌓여져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근데 사전에 뭐 경력 안 쌓여져 있어도 나는 그 경력 되면은 미리 준비해뒀다가 바로 학교 갈 거야. 그러면은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은 유튜브하고 뭐 인스타를 좀 하는데 두 개를 막 하다 보니까 이게 구독자도 안 늘고 팔로워도 좀 그렇고, 그건 사실은 제가 여러 가지 엔잡러로서 얼마 전에는 뭐 번역 관련된, 국방부 번역 관련된 걸 뭐 이렇게 집중해서 또 하다 보니까 그걸 피드라든가 혹은 영상을 올릴 시간도 없고, 뭐 어느 경우에는 3일 동안 내내 이렇게 컴퓨터를 보고 번역한 것을 수정하고 또 거기에 문맥이 안 맞으면 또 말을 좀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경우는 피드라든가 이 영상을 만들 때 그 리듬이 깨져버리더라고요. 리듬. 그러니까 루틴이 어느 순간 깨져버리면 좀 이게 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저는 나중에라도 하고 싶은 것이 이런 어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유튜버면 유튜버,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면 인플루언서, 아니면 책 쓰면 책 쓰는 작가, 이것 중에서 한 개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그것을 좀 집중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3가지를, 4가지를, 5가지를 하다 보니까 엔잡러도 중요한데 너무 이게 정신이 피폐해지고 내가 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고퀄리티의 어떤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어느 한쪽에 90% 정도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10%는 그냥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야 되겠다. 내가 사는 길이고 내 두뇌가 사는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퇴직을 앞둔 사람들은 제가 그 책을 좀 읽어라, 독서를 하라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지금 퇴직 앞두면은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도 막 바쁘게 머릿속에 들어올 건데, 그래도 최소한 자기의 멘탈을 잡아주는, 자기의 어떤 그 큰 꿈을 그려주는 그런 책 한 권 정도. 그러니까 그 책 한 권이지만은 그 책이 여러분의 멘토이자 스승이 될 수 있는 책이 있거든요. 그런 책을 한 권을 읽는다면은 매일 몇 페이지라도 읽으면은 그게 자신감을 혹은 자존감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 업그레이드. 그런 자존감이 업그레이드 안 된 상태에서 자격증 공부만 백날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우울해질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자격증 이전에 자기의 멘탈을 잡아주는 것을 매일 10분이라도 읽고 또 자격증 공부를 하면은 효율이 100%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냥 그런 어떤 자격증 공부만 하면은 효율이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자리에는 앉아 있는데 멘탈이 약해지기 때문에 50밖에 발휘를 못 한다는데 10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몇 페이지라도 읽으면은 90%, 100% 효율로 갈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책이다. 독서를 좀 하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 그 이후에는 어떤 관련된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취득을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인연금으로 우리 집에 내 가족이 살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군인연금도 그것만 믿고 인생을 산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 그 과정에 일이라는 것이 없다면 인간이 존재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일 안 하고 그냥 게임하고 뭐 어디 놀러만 다니면서도 그 재밌게 산다는데, 사실은 그건 아마 죽을 때 보면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내가 그동안 태어나서 어떤 어치브먼트, 업적을 남겼고,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했고,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동안 뭐 어디 크루즈 여행만 다녔고 어디 산에만 다녔고
이런 것은 죽는 순간에 아마 짧은 순간이지만은 후회하게 된다. 우리는 모든 것은 마지막 엔드 스테이트에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분으로 죽느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우리가 하루에 잠을 잘 때도 우리 두뇌 속에서는 그런 판단을 한다. 이 초자아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하루 종일 열심히 놀았으면 게임만 하고 초자아는 그때 이런 판단을 할 거야. 너는 맨날 놀기만 하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때 잠잘 때 그게 이미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도록 우울하게 만들어준다. 그게 뭐든지 끝, 하루의 일과는 끝날 때 우리 초자아가 분석을 해준다. 야, 그래도 너 오늘 힘들었지만 진짜 의미 있게 잘 보냈구나. 너 진짜 대단한 놈이다. 이런 거 하고, 네 그래 잘 놀았네. 너 그러다가 인생 계속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그 말을 듣고 잘 것이냐. 그 선택은 본인의 초이스인데, 인생의 끝 말장에 가서도 100살을 살든지 90살을 살든지 80살을 살든지 가는 그 막장에 나는 그래도 진짜 가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들을 사회를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득이 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혼자 놀러만 다니고 이런 것은 그 순간에 아마 반성하게 되고 후회로 여러분들한테 남게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을 통한 건강이죠. 운동을 해요, 운동을. 운동을 하면은 건강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또 우리 정신의 멘탈이 잡혀. 멘탈이 잡히면은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자존감이 올라가고 자신감이 용솟음 친다. 즉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고 두뇌전이 다 잘 되고 심신이 완전 이 서큘레이션이 스무드하게 잘 작동이 되기 때문에 돈보다 운동이 중요하다. 운동해서 몸 관리만 해놓으면은 돈은 자동적으로 벌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아프면 돈은 어디든 벌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는 우리 두뇌의 지성이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운동해서 건강 관리하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후회된 게 이 책을 제가 기술사 합격하고 책 쓰는 것까지는 잘했어요. 책 쓰는 것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 이 욕심을 컨트롤 못한 것 같아요. 욕심을 컨트롤 못하고 방향성도 또 제대로 못 잡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어떤 자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은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명예를 또 고양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술사라는 라이선스가 있고 혹은 작가라는 그게 있는데 그것을 100% 활용을 못했어요. 그냥 스스로 은둔하고 또 혼자서 뭔가 고민을 해결하려 하고 혼자서 노력은 하는데,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유튜버다 그러면 잘 나가는 유튜버가 왜 이걸 잘했지 하고 벤치마킹도 하고, 인스타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벤치마킹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만들려고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기술사 공부할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나 이렇게 기술사한테 취득한 사람한테 그걸 내가 물어봤으면은 쉽게 갈 수 있었는데 그런 거 안 물어보는 거예요. 혼자서 고민하고 혼자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또 그게 관성으로 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기술사 따고 작가 되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뤄놓은 게 별로 없어. 한 2년 동안 최근에. 그게 이제 나를 슬프게 하더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3명 정도 그 책쓰기 수강생을 받아가지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 연말에 활용점정이라고 그래도 그분 3분을 가르치면서 그래도 그 스승의 마음으로 그 어떤 보람을 느끼고 있어서 다시 또 에너지가, 자존감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서 나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두려웠어요. 두려웠는데 사회는 진짜 할 일도 많더라고요. 할 일도 많고 사회에 나와서 진짜 자기가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과거의 자의식, 과거에 학교 다닐 때 나는 학교 다닐 때 맨날 선생님한테 혼만 났어. 못한다고. 선생님이 내 군밤 때리면서 너는 머리가 왜 그 모양이냐 혹은 어머님이 우리한테 아이고 아들아 너는 머리가 나빠 원래가 나빴어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분들의 생각이지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엄청나게 유능한 잠재력을 여러분의 두뇌가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구독자님들은 얼마 전에 드라마에 그런 명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네가 내 한계를 정하냐? 내 한계는 내가 정한다. 여러분의 한계는 여러분이 정하는 겁니다. 나무 말 듣지 말고요. 절대 나무 말에 따라서 뭐 주식을 산다든가 혹은 나무 말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두뇌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뇌가 엄청나게 최적화된 거고 엄청나게 유능합니다. 근데 이 두뇌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서 자꾸 사부들의 혹은 멘토들의 혹은 스승들의 이야기들을 집적을 했을 때 이 두뇌가 더 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요. 여러분 책과 함께 하고 독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나무 말에 현혹되지 말고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십시오. 엄마가 결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한계는 정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주도적인 삶,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독서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독서하면 멘탈은 또 강해집니다.